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6번째 시간 계산 작업 준비되셨나요? 찬찬히 한 개씩 한 개씩. 여러분들 함수를 배우실 때 함수의 틀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해가 되실 거고, 문제는 문제주에서 준 자료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까다롭지 않으신가요? 대부분 그래요. 이제 이 함수가 왜 쓰는지 아나?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함수는 이럴 때 쓰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 자료에서는 여기서 어디에서 적용할까? 라고 했었을 때 그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결합할 수 있는 능력, 그것만 잘 갖춰주시면 함수도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죠. 다음 중 표 2를 이용해서 표 1의 회원 코드와 표 2를 이용해서 영역의 직업과 지역을 계산하십시오. 자, 직업 코드의 앞에 두 글자를 이용해서 작업하고, 지역은 뒤에 세 글자를 이용해서. 그럼 앞에 두 글자, 뒤에 세 글자니까 기본적으로 레프트 써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라이트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0이면, 1이면, 2이면. 자, 요 녀석을 작업하기 위해서 요건 문제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네요. 직업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그럼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두 글자를 이용해 갖고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HA면은 회사원, HB면 공무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거 두 글자 이용해 갖고 직업 뽑아내면 되겠고요. 자, 직업 뽑아내면 되겠고, 강북이냐 아니냐는 뭐 갖고 따져야 될까요? 강북이냐 아니냐는 뒤에 있는 지역 코드 세 번째.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저 회원 코드의 세 번째, 요 뒤에 있는 590, 469 요 녀석을 이용해 갖고, 그렇죠? 그게 얼마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자, 4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 모두가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겠어. 그렇죠? 0이면 강동, 1이면 이렇게. 요 녀석은 일종의 1년 번호죠. 0, 1, 2, 3,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걸 1년 번호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뭘 줬다? 추주를 줬네요. 그렇죠? 주남수. 만약에 0이면 여기서 if 줬으면 그냥 는 해갖고 이렇게 작업을 해버렸으면 됐을 텐데, 그래서 는 0이면, 그렇죠, 뭐 나머지를 구한 게 0이면, 그러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그 녀석을 추주로 대신해봐라. 여러분들 이거 의외로 조금 까다로운데요.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럼 뭐부터 들어가갖고, 우리 일단은 회사원부터 뽑아내는 거, 그거 한번 연결해 보자고요. 자, 당연히 이거 엔드 기호는 이런 거 갈로 연결할 때 쓰려고 엔드 기호를 주라고 돼 있었겠죠,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원부터 뽑아내 볼까요? 브이룩업부터 들어갈게요. 브이룩업. 선생님, 브이룩업은 왜 들어가나요? 요 표잖아요, 요 표.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기준표 1, 2. 브이룩업은 1, 2. H룩업은 1, 2, 3. 감 잡으시죠? 요거부터 해결을 해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브이룩업 들어가갖고, 브이룩업은 몇 칸이 들어간다? 4칸이 들어간다. 되셨을까요? 좋아요. 그럼 뭐 갖고? 직업은 앞에 두 글자, 회원 코드의 앞에 두 글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레프트 들어가갖고 회원 코드에서 앞에서 몇 글자? 코드에서 두 글자를 갖고 와서 기준표 F4가 되겠죠, 여러분들. 예, 기준표에서 F4 눌러갖고 1, 2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 있잖아요. 정확하게 찾을 땐 0.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회원 코드 앞에서 두 글자에서 두 글자를 따와서 요 표에서 찾았었을 때 1, 2가 되잖아요. 브이룩업은 이제 자주 써보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1, 2니까 정확하게 문자로 찾게 되면 볼 것도 없이 0. 제 얘기 맞나요? 그래갖고 뭐를 구해놨어? 일단 요 상태로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온 거고, 예? 회사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엔드 기호 들어가야 되겠죠? 갈로 엔드 기호. 이제 우리 뭐 찾으러 가면 돼요? 강북 찾으러 가면 되죠? 자, 이 녀석을 어떻게 쓸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일단 추주부터 한번 해볼까요? 추주가 뭐죠? 추주가 1부터 시작하는 1년 번호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값을 매겨줄 수 있는 함수다. 기억나시죠? 초이스의 과거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추주는 선택되어져 있다. 1부터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여기는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고? 대상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여기는 1일 때 되돌릴 값, 2일 때 되돌릴 값, 3일 때 되돌릴 값, 4일 때 되돌릴 값, 얼마가 들어갈지는 저도 몰라요. 맞죠? 뭐 5일 때도 있을 거고 6일 때도 있을 거고. 선생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일단 나머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4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뭐뭐뭐 나와요. 0, 1, 2, 3이 나와요. 제 얘기 맞나요? 맞아요. 절대 나머지가 4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눌 수보다 큰 수로 나머지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나눌 수가 4면은 최대 얼마까지 나온다? 3.
그러면 이 녀석을 추주에 한번 맞춰볼까요? 추주는 1, 2, 3, 4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무엇을 줄 것인가가 나타나는 거 맞죠? 선생님, 그럼 나머지에다가 더하기 1씩 하게 되면은 뭐가 되죠? 1, 2, 3, 4가 돼갖고 추주 세팅에 맞아 떨어지는데요. 여기까지 생각이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 함수를 푸시려면. 말 되죠? 그럼 이제 웬만큼 나왔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그럼 대상이 뭐가 되겠어요? 라이트죠? 라이트 써갖고 아까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세 글자를 뭘로 나눠? 4로 나눠요. 거기에 대해서 뭐를 구하죠? 모두 나머지를 구해요. 제 얘기 맞습니까? 거기다가 얼마를 더해? 더하기 1을 해. 이거 여러분들, 자, 대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대상은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뽑아서 얼마로 나눠요?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갖고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 0, 1, 2, 3일 텐데 거기에다가 더하기 얼마씩 해? 그러면 결국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이게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1이면, 2이면, 3이면, 4이면이 되는 거잖아요. 제 얘기 맞을까요? 그거 되겠구나. 모두에서 4로 나눈 거에다가 더하기 얼마? 1을 하게 되면 그랬었을 때 1이면 뭐가 되는 거죠? 네, 여기가 강동, 여기가 강서, 그런 다음에 여기가 강남, 여기는 강북. 그런 다음에 엔드 기호 쓰고 닫아주면 되죠. 함수가 이렇게 끝나나요? 조금 복잡은 합니다. 여러분들 함수 이거 꽤나 길어지겠는데요. 이렇게 다 하려고 그러면요. 이런 함수가 여러분들 커말 1급에 나오는 함수다. 제가 볼 때 커말 2급이면요. 앞에 있는 여기까지만 묻거나 뒤에 있는 여기까지는 물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갖고 여러분들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이게 커말 1급의 기본적인 함수의 난이도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쓸 수 있으셔야 된다. 와, 추주를 쓰기 위해서 더하기 1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까지가 여러분들 연습이 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웬만한 함수 다 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감 오셨죠? 그럼 말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직업을 구하실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뭐를 직업을 구하고 이런 방법으로 사는 곳을 구하면 되겠네요. 바로 여러분들 엑셀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죠?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맞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다 했던 것대로 제가 제대로 쓰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먼저 아까 뭐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맞아요, 선생님. 뭐부터 찾는다고요? 그렇죠. 직업부터 찾아야 돼요. 제 얘기 맞죠? 그럼 직업을 찾으려면 회원 코드에서 앞에서 두 글자 V룩업으로 들어가 갖고 찾을 준비를 합니다. 레프트 써 갖고, 그렇죠? 앞에서 두 글자를 갖고 와야 되겠죠. 길게 안 하려고 제가 함수는 좀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설명하다 보면 간혹가다 길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른 것들에서 시간을 조금 줄일 테니까 함수는 조금 길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서 두 글자 뽑아낸 거를 어느 표에서 여러분들 요 표죠? 요 표? F4 요 정도는 이해되시겠죠? 1 이렇게 블럭 잡았으면 1, 2 여러분들은 어디서 찾을 거예요? 두 번째 열에서 찾을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찾으니까 0 맞죠? HC면 세무사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료 봤었을 때. 그렇죠? 이거 그럼 됐어. 일단은 뭐는 구한 거예요? 직업은 구한 거예요. 그렇죠? 함수 수식 입력줄 제일 뒤에 찍고 엔드 기호, 앰퍼센드 기호 찍은 다음에 갈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시 앰퍼센드 기호. 왜? 함수 뒤에 글자 못 나타나고 글자 뒤에 함수 못 나타나요. 그거 연결할 때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엔드 기호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구하러 가면 돼요? 뭐 구하라고 하냐면 1이면 강동, 2이면 강서, 3이면 강남, 4이면 강북. 선생님 0인데요. 그거는 아까 더하기 1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1이면 뭐다, 2이면 뭐다. 이거 주려면 뭘로 들어가야 된다? 추주함수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추주함수 들어갑니다. 자, 추주함수 들어가셔갖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게 되면 아무데나 이렇게 갖다 놓고 끌게 되면 원래대로 들어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대상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추주의 대상은 그렇죠. 지역 코드의 세 글자를 나눈 나머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를 구하러 가는 거야? 나머지부터 구하러 가자고요. 나머지에다가 더하기 1을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러 갈 거예요. 나머지를 구하러 갈게요. 아까 우리 썼던 함수에 있죠? 나머지가 있죠. 그렇죠? 나머지를 구하는데 뭐 갖고 나머지를 구해야 돼요? 회원 코드 갖고는 나머지는 못 구해요. 숫자 문자가 섞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원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 뽑아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라이트가 들어가야죠. 라이트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눈으로 보고 따라오시는 데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나? 근데 크게 어려운 건 없을 테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손으로 작업하시면서 작업이 되셔야 돼요.
작업하는 거하고 또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건 달라요. 자, 오른쪽에서 세 글자, 저 어디로 돌아가는지 보십시오. 그렇죠? 추주로 돌아갑니다. 됐나요? 자,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얼마로 나눕니까? 4로 나누죠. 여기까지는 세팅이 돼야 돼요.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뽑은 걸 4로 나눠갖고 다시 추주로 들어갑니다. 거기 뒤에다가 더하기 얼마를 하라고요? 1을 하라고요. 그러면 0이 1이 되고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게 1이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강동. 자, 탭 누르면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니까 쉽게 할 수 있죠? 2이면 강서, 3이면 강남. 더하기 1값씩 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렇게 1이면 2이면 3이면 4이면 강북. 아, 선생님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맞죠? 잊지 마시고 뭐만 해주셔라. 선생님 갈로 닫아줘야 되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세무사 강남까지 해갖고 갈로가 아직 안 닫혔잖아요. 수식 결과를 늘 보면서 아, 마지막 여기다가 M% 기호 쓰고 그런 다음에 갈로 닫는 것까지. 그런 다음에 엔터 치시게 되면 직업이 깔끔하게 구해지죠. 자, 이게 또 시험장에 나오게 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뭐 제가 굳이 난이도를 따져드리는 게 아니지만 선생님 이 정도 난이도면 중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상이에요. 난이도가. 예.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복잡해갖고 이렇게 수식 자체가 길어지면 여러분들 일단 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요 정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았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 조금 어려웠지만 재밌었네요. 자, 원래 화면 들어오시겠어요? 1번 문제 마무리 짓고 이제 2번 문제 들어가죠. 2번 문제도 이즈에러, PMT, 오프센, 매치, 레프트 얘도 중상입니다. 중상이 아니라 얘는 상입니다. 그냥 상이네요. 함수를 5개를 써야 된다면 그 함수 5개를 그냥 순서대로만 써도 머리가 아플 판에 뭐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별의별 위치적 특징 자료들 판단까지 다 해주셔야 되니까 이런 건 그냥 볼 것도 없이 제가 그냥 상이라고 그래요. 자, 상짜리 한번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회원코드 대출금액의 대출기간을 이용해갖고 월 상한액을 계산하십시오. 월 상한액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 PMT 함수죠. 그렇죠? 이 녀석은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고 PMT 함수는 넣는 칸이 5칸이지만 시험장에서는 제가 3칸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뭐 월말에 납입할 겁니까? 초에 납입할 겁니까? 이런 것도 세팅이 가능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 갖고 난 다음에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은 또 얼마가 됩니까? 이런 것까지 세팅이 되는데 이건 뒤에 두 칸이 여기에 이제 잔액 여기에는 월난 납입, 월 초납입 이런 것까지 세팅이 들어가는데 문제에서 제가 이때까지 PMT 함수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제공된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율 무슨 단위라고요? 월 단위라고요. 그런 다음에 갚을 개월 얘도 무슨 단위가 돼야 된다고요? 월 단위요. 그런 다음에 내 통장에서 현재 기점으로 빠져나갈 금액 그러니까 빌린 거잖아 얘는. 갚아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마이너스 금액.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면 PMT 함수는 맞아떨어집니다. 결국은 이런 개념을 이용해갖고 월 상한액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값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대출기간이 대출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오류 뜨겠죠? 금액을 갚아나가야 될 금액이 없는데 그래서 수식상에 오류가 뜰 겁니다. 그러면 뭐를 하라고? 대출 없음으로 표시하라고. 아, 그러면 일단 if 에러하고 PMT를 왜 줬는지는 이해되겠어요. 자, if 에러는 뭐죠? 넣는 칸이 2개입니다. if 에러는 넣는 칸이 2칸이에요. 여기에 수식이 들어가고 수식에 오류가 있게 되면은 되돌릴 값. 그게 뭐예요? 여기가 대출 없음이죠. 여기 대출 없음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가 결국 뭐가 되면 되는 거죠? 월 상한액이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 다른 말로 PMT 함수가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었을 때 그러면 PMT 아까 설명을 드렸죠? 요거를 따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 함수를 쓰라고 돼 있네요. 요 함수를 쓰라고 돼 있는데요. 그럼 요 함수를 왜 써야 되는지부터 한번 보죠. 여러분들 일단 오프셋은 뭐죠? 여러분들 오프셋을 혹시 시험에 나오게 되면요. 기준점부터 몇 칸 밑에 몇 칸 옆에 그래서 그 위치 잡아내는 거다. 얘 오프셋 무슨 개념이라고요? 위치 잡을 때 쓰는 함수예요. 선생님 이거하고 뭐하고 비슷한데요? 얘 인덱스하고 비슷해요. 인덱스하고. 인덱스 또 가로하고 세로가 연결되어 있는 여기 있는 교차점에 있는 위치 찾아내는 거잖아요. 인덱스는 행과 열의 교차점이라면 얘는 기준점에서 밑에서 몇 칸, 옆으로 몇 칸. 그거 잡아낼 때 쓰는 함수예요. 그리고 오프셋이 그럴 때 쓰는 함수구나. 그럼 이거는 어디서 이것만 갖고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 지금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얘는 반드시 자료를 봐야 돼요. 어디가 기준이 돼야 되는지. 그렇죠? 매치는 정확한 거죠. 몇 번째 있는 거 찾아내는 거.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밑으로 몇 번째, 옆으로 몇 번째 가면은 무슨 값이 있는데 그거 사용해라. 그거 쓸 때 여러분들 며칠 쓰겠네요. 레프트는요. 레프트는 여기 있네요. 앞에 대출 기간에 두 글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율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갖고. 그럼 얘는 뭐를 봐야 된다? 자료를 봐야 되죠. 이렇게 자료를. 자, 지워드릴게요. 1번, 2번 함수가 어렵고 나머지 함수들이 요번에는 좀 쉬웠어요. 배열 함수가 조금 쉽게 나왔기 때문에 요것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무슨 얘기냐? 월 상환액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럼 뭐를? 요게 이율표네요. 요게 대출 이율표예요. 요게. 맞나요? 자, 그랬었을 때 뭐 갖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 공무원이면 두 번째.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대출 기간이 요거면은 이렇게 해갖고 이율이 4.3%구나. 제 얘기 맞을까요, 여러분들? 네, 요런 거 갖고 찾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인덱스였었으면은 여기서 여기를 영역 잡아갖고 행과 열이 만나는 점을 해갖고 거기에 있는 퍼센트를 뽑아져 나오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건 인덱스를 줬어요, 안 됐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 함수가 인덱스로 차라리 나왔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훨씬 더 편했을걸요? 위에서 몇 번째 따지고. 그렇죠? 위에서 몇 번째는 이거 갖고 따지면 되잖아요. 앞에서 왼쪽에서 HC면 위에서 몇 번째? 네 번째. 이거 매치로 쓰면 되잖아요. 제 얘기 맞죠? 옆으로 넘어갈 때는 1, 2, 3, 4, 5는 이거 대출 기간이니까 여기 대출 기간이 있잖아요. 그냥 이거 사용해갖고 위에서 몇 번째, 왼쪽에서 몇 번째. 인덱스가 나왔으면 편하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뭐를 썼다? 아까 오프셋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함수, 요 틀을 잡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 직업이란 요 글자 있죠? 요 위치가 기준 위치가 돼야 된다는 걸 시험장에서 파악해야 돼요. 진짜 얘는 시험을 위한 시험이야. 함수야. 누가 봐도 오프셋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험을 위한 문제를 이 정도까지 풀어봐라라고 하는 시험을 위한 함수예요. 얘는 진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기점으로 밑에서 예를 들면 HD면 하나, 둘, 셋. 세 칸 내려가고 예를 들면 대출 기간이 3이면 옆으로 하나, 둘, 셋. 그때 이율이 3.2%입니다. 이거 뽑아낼 때 쓰는 함수가 오프셋이다. 이 인덱스로도 돼요. 인덱스로 하면 여러분들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오프셋은 그래갖고 만약에 앞으로 오프셋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준표를 발견해 놓고 거기서 대각선의 첫 셀을 기준 위치로 잡아놓고 작업하시면 대부분 맞아떨어지게 될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완성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이제 위치하고 이건 다 잡았어요. 그러면 뭐로? 오프셋에서 위에서 몇 번째는 코드 갖고 매치시키면 되는 거고 그러면 옆으로 몇 번째는 대출 기간 갖고 쓰면 되는 거 맞겠죠? 그러면 이 함수를 선생님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앞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답을 적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먼저 if 에러 갖고 이렇게 나갈 텐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대출 없음이 들어가요. 대출 없음이 들어가고 맞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를 구하러 가는 거라고요? 우리 문제가 지금 월 상환액을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일 처음에 PMT가 들어가요. 자, PMT인데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이율이 들어가요. 그렇죠? 원리율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연이율 아니에요? 원리율이 들어가요. 그럼 원리율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오프셋이 들어가겠죠. 오프셋이. 자, 오프셋은 위치가 아까 어디가 기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가? 요 위치죠? B30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B30. B30을 기준으로 맞을까요? 얘는 F4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밑으로 끌 때 계속 이 위치를 반복적으로 써야 되니까 위에서 몇 번째? 여기서 위에서 몇 번째 쓰기 위해서 뭘 찾아야 돼요? 여기서 며칠 써야 되죠? 여기서 매치. 매치를 쓰는데 세 칸 들어가죠, 여러분들? 매치에서 뭐? 레프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프트 어디? 뭐? 회원 코드에서 두 글자. 여기서 여기 레프트는 이렇게 회원 코드에서 두 글자를 뽑아내면 되고 그렇죠? 요 범위는 어디가 돼요? 요 범위는 매치의 범위는 요게 되면 되죠, 요게. 요 범위가 들어가고 그렇죠? 코드 범위 밑에 있는 코드 범위예요. 코드 범위.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찾아요.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대출기간 이율 연이라고 돼 있죠, 여기 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월로 계산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끝내주시면 안 된다고. 이건 PMT 함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구한 오프셋에서 구한 연이율 있잖아요. 그걸 나누기 얼마로 해줘? 12로 해줘요. 왜? 연을 12로 나누게 되면 월 단위가 되니까. 선생님 복잡해요. 이 함수 복잡한데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가 최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오프셋에서. 자, 오프셋에서 제일 처음에 그랬고 요 녀석에서 매치해갖고 여기 나왔죠? 그럼 옆으로 들어갈 거는 옆으로 몇 칸은?
옆으로 여기 나누기 12가 아니라 요거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옆으로 메카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기간 이거 쓰면 되잖아요. 2 하게 되면 옆으로 2칸 가란 얘기고 요쪽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옆으로 2칸, 뭐 3 하게 되면 옆으로 3칸.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여기는 그냥 대출기간이 들어가면 돼요. 대출기간.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자, 아이고. 갚아나가야 될 금액이 개월수예요. 개월수. 연수예요, 개월수예요. 개월수라고 그랬죠? 그럼 문제에서 여기는 뭐를?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대출 기간이 뭘로 돼 있어? 연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대출 기간이 연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대출 기간은 연단일이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출 기간인데 대출 기간이 만약에 2이면 여러분들 2년이란 뜻이죠. 저는 이걸 무슨 단위로 해야 된다고? 곱하기 12를 해갖고 뭘요? 월 단위로 맞춰주셔야 된다고. 됐을까요? 됐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요렇게. 그런 다음에 갚아야 될 금액은 마이너스 얼마가 되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갚아야 될 금액. 대출 금액 있잖아요. 대출 금액. 여긴 양수로 돼 있지만 이걸 얼마로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음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출 금액을 구하게 되면은 월 상환액이 나온다. 여러분들 복잡한가요? 복잡해요? 네, if 들어가고 이렇게 없으면 대출 없음. PMT 들어가고 여기서 오프셋 들어간 다음에 요거 이렇게 세팅 들어가는 거. 감은 있으세요? 그리고 이게 난이도도 제가 볼 땐 뭐 최상 정도 되겠는데요? 최상 정도. 그리고 여기서 나누기 12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여기서 곱하기 12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오프셋으로 먼저 연이율을 깔끔하게 구한다. 오프셋으로 연이율 구할 때 매치 쓰는 거 잊지 말자. 그리고 F4 이거 적당하게 잘 눌러주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F4가 어긋나 버리게 되면 이 녀석은 답으로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이런 함수 버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함수 웬만하면 버리지 마세요. 네, 함수가 풀면 풀수록 재밌어. 그건 제 생각일 수 있죠. 네, 제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되죠. 자,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산항액으로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셔갖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아까 순서에 의해서 뭐부터 쓰신다고요? 그렇죠. 뭐부터? if 에러부터 써야죠. 그렇죠? 복잡하니까 우리 여기다가 아예 대출 없으면 쓰고 가자고요. 대출 없음. 이 녀석은 해결을 보고 가자고요. 대출 없음.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대출 금액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 식에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으면은 그 식에서 대출 금액 월 상환액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여러분들. 뭐가 나올 거예요? 대출 없음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월 상환액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월 상환액을 뭘로 구하실 거라고요, 여러분들? 예, 재무함수에 있습니다. 이렇게 돈 갖는 이런 것들은 우리 재무함수에 있겠죠. PMT.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MT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5칸이 들어가는데 이 밑에 2칸은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상환 주기, 여기는 상환금 미래가치에서 현금 잔액. 이거 문제에서 준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요거 그렇죠? 이율, 갚아야 할 개월수, 내가 빌린 금액 이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두 가지는 생략하셔도 된다. 자, 그러면 뭐 구하러 갑니까? 이율 구하러 가야 되죠? 자, 그럼 이율 구하러 갑니다. 이율을 뭘로 구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같고요? 예, 맞아요. 오프셋 갖고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예, 오프셋 갖고 구하러 갑니다. 이 녀석은 모두에서 찾는 게 조금 편할 것 같네요. 여기서 영어로 오자 치게 되면 오자 오프셋이 바로 나오겠죠. 오프셋. 자, 그러면 오프셋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맞으시죠? 예, 그럼 밑에서 몇 번째, 위에서 몇 번째. 얘도 세 가지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F4가 돼갖고 고정 주소가 돼요. 여기서 밑에서 몇 번째? 밑에서 몇 번째? 여기 로우스가 밑으로 몇 칸 내려갈까요? 이 뜻이거든요. 그랬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 뭐를 생각하시면 된다? 예. 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매치 들어가시면 되죠. 매치. 자, 찬찬히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아이고야. 엘레멘. 예, 매치. 뭐 갖고 따지셔야 돼요? 왼쪽에서 두 글자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 거죠? 네, 레프트가 들어가는 거죠. 어디서? 요걸 대상으로 왼쪽에서 몇 글자? 두 글자를. 그렇나요? 매치 들어가셔갖고 어디 범위 내에서? 요 범위죠? F4. 고정시켜줘야 돼요. 여기서 F4 잘 눌러주셔야 된다고. 맞죠? 그럼 위에 건 F4가 아니잖아요. 밑으로 끌 거니까.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찾을 땐 0. 맞나요? 그런 다음에 오프셋의 두 번째 위치는요. 두 번째 위치는 뭐 갖고 따져요? 대출 기간 갖고 따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출 기간 갖고 따지게 되면 여기 지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 위치를 갖고 이렇게 밑에서 네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3.3%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죠? 나온 값을 PMT로 들어가갖고 제 얘기 맞습니까? PMT로 들어가갖고 맨 뒤로 커서도 제일 뒤로 이거 제가 지금 방향키 누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뭘로? 예, 나누기 얼마? 12요. 제 얘기 맞아요? 예, 그 나누기 12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뭐를 대출 기간에는 곱하기 12 맞죠? 그런 다음에 갚아야 될 금액은 마이너스 대출 금액 됐을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팅해갖고 모든 게 PMT까지 다 끝났죠? 그런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시면 대출 상환액이 나오고 밑으로 끌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대출 없음. 요게 지금 식이 안 맞아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돼갖고 이런 식으로 대출 없음 쓰시게 되시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랬고 오프셋은 요거를 기점으로 여기를 기점으로 밑으로 몇 칸 내려오고 옆으로 몇 칸 갈 거냐 그래갖고 그걸 대출 이율로 구하는 거예요. 대출 이율을 구할 때 아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디에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은 PMT에서 그렇죠 대출 이율을 구할 때 그렇게 구한 거죠. 대출 이율 밑에서 그 위치를 기준으로 밑에서 몇 번째 그런 다음에 옆에서 몇 번째 그거는 대출 기간 갖고 구한 거니까 그 다음에 꼭 나누기 얼마 해주시라고요 여러분들? 12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연단이니까 여러분들 곱하기 12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월 상환액을 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재밌으셨나요? 아마 재미는 없으셨을 거예요. 아유 함수 복잡하다 그랬는데 요 정도까지 해주시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 나머지 함수들이 쉬워요 이제 1번 2번 빼고 제가 요 함수를 한번 풀어봤는데 나머지 것들이 쉽더라. 자 사용자 지적 정의함수가 먼저 3번에 나왔네요. 쌤 이거 중간에 나와도 돼요? 무슨 상관이겠어요? 맞죠? 어차피 한 문제는 나오는데 3번에 나오든 5번에 나오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FM 비고가 함수 명이고 받아들일 인수는 구매 건수하고 구매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만약에 그렇죠? if죠? 볼 것도 없이 뭐뭐 이상이면 그렇죠? 구매 건수가 50 이상이고 and죠? 그런 다음에 구매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그런 다음에 then 그러면 FN 비고는 뭐가 되는 거고요? 우수. 그렇지 않으면 else. if else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else. 그런 다음에 FN 비고는 뭐가 되면 돼요? 그렇죠. 공란. 그런 다음에 and if. 끝인데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괜히 적었네요. 이거 왜 적었지? 여기다 다 보여드리면 되는데. 말 되죠? 구매 건수가 50 이상이면서 구매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우수 고객. 그렇지 않으면 공백. FM 비고는 문제에서 준 거. 됐죠? 여러분들 이거 그냥 바로 풀게요.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보다 훨씬 더 효자라니까요. 얘가 더 효자야. 어떻게 보면 문제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험 푸다가 함수에서 혹시나 FM 비고가 훨씬 더 쉽게 풀릴 것 같으면 FM 비고부터 푸세요. 문제를 봤었을 때 차라리 이런 게 진짜 저 불효자지 얘 정도면 효자예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럼 풀러 들어옵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작업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 녀석 작업하실 때는 Alt F11 아니면은 저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코드 작업으로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셔갖고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셔도 되고 Alt F11 누르셔도 됩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디 들어가셔고 정해졌죠? 삽입에서 모듈 그렇죠? 삽입에서 풀어시죠. 어디에 불 들어오시면 돼? 펑션. 그런 다음에 파일 이름은 함수 이름은 뭐였죠? FN 비고였죠? FN 비고.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받아들일 인수는 뭐였었어요? 자, 잠시만요. 여기서 문제 이 녀석을 지워야지 나오죠? 오케이. 이거죠? 받아들일 구매 건수하고 구매 금액이네요. 자, 구매 건수, 구매 금액. 여기입니다. 구매 건수, 구매 금액. 그렇죠? 자, 이 녀석도 제가 저기 작업을 해놨었어야 되는데 다 써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무엇이 구매 건수가 50 이상, 2,000 이상. 그렇죠? 구매 건수, 구매 금액이. 자, 구매 건수가 50 이상이고 구매 금액이 20만 원, 2천만 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는 FN 비고는 우수 고객.
그렇죠? 요 복사 뜰게요,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복사 뜰 때 Shift 누르고 이렇게 방향키 누르면 이렇게 블럭도 잡혀요, 여러분들. 네, 마우스로 블럭 잡기 귀찮으시면 Shift 누르고 방향키 한 다음에 Ctrl C,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엔터, S. 그렇죠? FMP고는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백이죠? 이것만 지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뭘 들어가셔야 돼? and if. 끝났습니까? 네, 끝났죠? 요거는 아주 간단한 거니까 요 정도가 차라리 효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비고 오셔갖고 뭐 눌러주시라. 사용자 정의함수 들어가셔갖고 여러분들이 만든 비고에서 자 구매 건수는 얘를 눌러주고 구매 금액은 얘를 눌러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밑으로 쭉 당겨서 썼을 때 맞죠? 예, 2천만 원 이상인 애들은 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 50이 넘으니까 우수 고객이 되는 거고. 자, 그럼 내가 제대로 썼구나라고 판단이 되시죠. 자, 그래서 3번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3번까지 끝났고 그런 다음에 이제 4번, 5번은 아마 배열함수 나오겠죠, 여러분들?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 자, 차라리 아까 FM 비고가 훨씬 더 효자였다. 이번 문제에서는. 4번 문제 보죠. 표1에서 대출 금액을 이용해 갖고 표1의 영역에 직업별 최대 금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십시오. 배열 코드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표시하래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텍스트 줬을 거고, 맥사 여러분들 교재도 혹시 A가 붙어 있으면 A는 띄고 해서요. 맥사나 똑같은 개념인데, 요 녀석은 그냥 맥스 써도 되고 맥사 써도 됩니다. 자, 그래갖고 if 텍스트 이렇게 계산해 갖고 H의 회사원이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인지 한번 문제 보세요. 회원 코드 앞에 두 글자, 이 뒤에 회사원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함정이에요. 볼 것 없어요. 우리는 회원 코드 앞에 있는 두 글자 갖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 두 글자가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지금 최대 제출 금액을 구해야 되는 건데 회원 코드가 뭐 HA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대출 금액이 얼마입니까를 구하는 거예요. 제 얘기 맞죠? 그렇죠? 직업이 회사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함정이야, 함정. 그래서 우리는 뭐 갖고 이용할 거라고요? 예, 코드 갖고 이용할 겁니다. 그럼 말 되는데요? 먼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텍스트가 왜? 셀 서식이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식이 들어갈 거고 맨 뒤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자, 돈 표시 들어가고 큰 따옴표 안에 돈 표시 들어가고 샵, 콤마, 샵 써도 되고 0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천단입니다, 콤마니까. 맞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원까지 붙여주셔갖고 야 여기서 구한 값을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라는 의미에서 텍스트가 먼저 들어갈 거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맥스하고 if 들어가면 뭐부터 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if부터 구하는 게 아니죠. 맥스 상에서 조건을 if로 되돌릴 거다. 배열함수니까. 그렇죠?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맥스 금액. 가장 큰 값 구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조건이 뭐가 돼야 돼요? 조건이. if에 들어가고 자 if에서 배열함수에 쓰는 조건이 뭐예요? 무엇이 왼쪽에서 두 글자. 자 그러면 코드 범위가 레프트 써야 돼요. 레프트 써갖고 코드 범위에서 두 글자를 뽑아낸 것이 뭐랑 똑같으면 돼? 얘랑 똑같으면 되잖아요, 얘랑.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하고 코드 값하고 똑같으면은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if일 때 참으로 되돌릴 범위를 뭘로 참으로 되돌려? 최대 제출 금액이니까 이 범위를 되돌리면 되죠. 말 되나요? 자, 가장 큰 값을 구할 거예요. 만약에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뽑아낸 것이 이 글자랑 똑같다면 이 범위에서 똑같은 놈들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지 않으면 0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HA면은 제일 처음에 HC니까 얘는 0이 뜰 거예요. 0이. 지금 이 if에 의해서 얘는 나와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0, HC가 될 때까지는 C가 되면은 요 실제 금액들이 나오고 그 실제 금액들 중에서 뭐가 되는 거다? 가장 큰 값을 찾는 거니까 HA의 가장 최대 대출 금액이 나올 거고 그거를 이 형식대로 표현해라. 말 되죠? 어렵지 않네. 이 정도 배열함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앞에서 배열함수 잘 이해하셨던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열함수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얘도 효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문제 바로 풀어 들어가도 되시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자, 최대 대출 금액 구하러 갑니다. 여기에다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함수 쓰시라고요? 그렇죠. 뭐? 텍스트 함수부터 쓰셔야 돼요. 왜냐면 구한 값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나타낼 거니까. 맞죠? 자, 그럼 헷갈리시면 여기는 값을 아까 구하는 거라고 여기다 이것까지 아예 쓰고 들어가요. 돈 표시 쓰시고요. 돈 표시가 어디 있나?
잠시만요. 제 거에 돈 표시가 어딨죠? 이 좀, 자, 돈 표시라고 쓰시고, 왜 못 찾는 걸까요, 저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못 찾을 경우도 있다. 제가 지금 노트북을 써갖고 있는데 이게 제 노트북이 아니라 이제 스튜디오에 있는 노트북이거든요. 자, 일단 돈 표시는 달러로 저는 쓸게요, 그냥. 예, 여러분들. 자, 달러로 썼다 치고, 샵 콤마. 이거 왜 못 찾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그 뒤에 뭐가 붙는다? 원이 붙는다. 달러 쓰고 원이라고 붙는 건 또 되게 웃긴데, 원도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뒤에 원자가 붙기 때문에, 예, 원자가 붙기 때문에 돈 표시 쓰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돈 표시를 못, 여러분들 키보드 시험장 가보시면 키보드에는 돈 표시 있을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저는 그럼 달러 대신 금이라고 쓸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달러 표시 찾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노트북에서 달러 표시를 찾게 되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갖고, 그럼 여기 대상만.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거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뭐만, 요거에 대한 배열값만 잘 이해를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구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가장 큰 값 구하러 가는 거죠. 가장 큰 값을 구하러 가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저는 지금 맥스 찾으러 갑니다. 가장 큰 값 구하러 갑니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감이 있으시죠? 자, 맥스 들어가갖고 맥스나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자, 그랬었을 때 자, 조건이 들어가죠. 조건이. 그렇죠? 그 조건을 뭘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배열에 대한 조건을.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는 if가 들어가겠죠. 자, if 들어간 상태에서 맞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가로 열고 닫고 하셔갖고 여러분들 조건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가로 열고 닫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가? 그렇죠. 회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뽑아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레프트 써갖고 여기 범위 내에서 F4 누르나요, 안 누르나요? 눌러주죠. 당연히 이거 밑으로 당길 건데 여기는 반복적으로 쓰셔야 되잖아요. 왼쪽에서 몇 글자? 두 글자 뽑아낸 것이 자, if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게 얘하고 똑같으면 되죠. 그렇죠? 여기랑 똑같은 것들을 찾아갖고 뭐를 돌려요, 여러분들? 대출 금액 구하는 거 아닌가요? 대출 금액, 최대 대출 금액 F4. 제 얘기 맞나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되돌려갖고 끝내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더 이상 뭐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자, 레프트, 맥스, 텍스트 다 썼네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요 밑에는 선생님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맥스가 구해질 거고 그 맥스로 구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뭐만 눌러줘라? 엔터. 그래갖고 밑으로 당겨주시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값들에 대해서 가장 최대 대출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 금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집에서 연습하실 때 돈 표시로 하세요. 요거 달러 돈 표시로 하셔갖고 저는 금 얼마 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았죠? 네, 그럼 마지막 한 문제로 넘어오시죠. 자, 요거는 그래요. 요런 문제가 효자죠. 함수도 좀 요렇게 나와줘야지 시험장에서. 그래서 풀 맛이 생긴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예, 그 의욕이 생기죠.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가장 작은 값 구하는 거죠. 그렇죠? 가장 구매 건수가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회원의 성명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인덱스 나왔네요. 인덱스.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구할 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렇죠? 무엇이 가장 적은 거? 구매 건수가 가장 적은 거. 그럼 이거 되게 간단한데요? 이거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구매 건수 중에서 가장 최소값. 지금 보게 되면 뭐 가장 최소값 얘죠, 얘. 박지민 나와야 되네. 박지민 구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그리고 시험장에서 박지민이라고 좀 치지 마시고. 박지민 치시게 되면 그냥 8점 날아가는 건 6점 날아가는 건 아시죠? 그럼 이건 되게 간단한데요?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을 여기서 찾아요. 그렇죠? 몇 번째 있어요. 그 몇 번째 있는 번째를 인덱스에서 이렇게 반환시켜주면 이름 나오지 않을까요? 제 얘기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자, 어떻게 해라? 여기 배열함수 아니네요. 여러분들 이거 간단합니다. 우회로 보면. 자, 보세요. 자, 먼저 인덱스를 써요. 자, 인덱스를 씁니다. 인덱스를 써요. 자, 인덱스에서는 세 칸이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어차피 이름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래갖고 그냥 여기는 이름 범위만 잡자고요. 얘가 필요 없다고, 얘가. 열을 한 개만 잡아버리면 열을 요렇게만 잡아버리면 여러분들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제 얘기 맞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위에서 6번째 있으면은 김지호가 나올 거고. 제 얘기 맞죠? 그 이 6번째를 가장 작은 값으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매치가 들어가면 되죠. 자, 여기서 매치가 들어가서, 그렇죠? 넣는 칸이 3칸이죠? 뭘 찾으면 돼?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 돼. 민으로. 그렇죠? 뭐를 대상으로? 구매 건수죠? 구매 건수를 대상으로 가장 작은 값을 찾아갖고 똑같은 범위를 한 번 더 잡아요. 그 중에서 정확하게 찾아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숫자로 들어가더라도 이건 정확하게 몇 번째 있는지. 잘 보세요. 구매 건수가 가장 작은 값이 똑같은 범위 안에서 0이라고 쓰게 되면 위에서 몇 번째 있습니까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몇 번째. 위에서 몇 번째. 그러면 이름에서 아까 위에서 몇 번째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름 튀어나오면 되는 거 맞죠? 이건 진짜 간단한 문제입니다. 배열함수 아니었네요. 그리고 배열함수가 아니라 간단한 함수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쓰실 수 있다. 자, 그러면 바로 풀이 들어갑니다. 보시죠.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고 결국 얘는 뭐를 쓸 거라고요? 얘 찾으러 갈 겁니다. 인덱스로 들어가셔갖고. 그렇죠? 여러분들 뭐 찾을 건데? 사람 이름 찾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F4 눌러요? 안 눌러요? 안 눌러요, 여러분들? 왜요? 그냥 넣는 칸이 한 칸인데 뭐 F4를 눌러요? 밑으로 끌지도 않고 옆으로 끌지도 않는데. 맞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5가 들어가면 박민국이 나올 거고 아까 6이 들어가면 김지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번째를 뭘로 찾아주면 돼? 그렇죠. 매치로 찾아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매치인데 문제가 뭐죠? 구매 건수가 가장 적은 거니까 그러면 일단 구매 건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으러 가요. 민을 이용해 갖고. 이 정도 문제는 진짜로 고맙다라고 이제 문제 푸셔야 돼요. 커말 1급이 나중에 준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을 통해서 구매 건수가 가장 적은 금액이 얼마예요? 4죠. 그 4라는 숫자를 이 범위, 똑같은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이거 F4 누를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칸에 나오는 거니까 정확하게 찾게 되면 위에서 몇 번째 있다고요? 14번째 있으니까 그 14번째가 1로 넘어오면서 이 이름 중에서 14번째에 해당하는 사람 이름 누구라고요? 박지민이요. 그래서 얘는 박지민 나오고 끝나면 돼요. 여러분들. 간단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거 세 개가 그나마 좀 쓸만했다. 요번 함수에서는. 근데 1번하고 이 녀석은 상당히 조금 골치가 아팠지만 그래도 한번 연습해갖고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 숙달을 시키셔라.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죠. 함수를 조금 짧게 끊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함수가 조금 복잡해지고 자료가 복잡해지면 여러분들 위치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개념 잡아드린다고 조금 시간이 들어가는 건 맞긴 한데 제가 다른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쉬워지면 점점 이제 차트 같은 거는 문제가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 아니에요. 고급 필터 뭐 부분합 이런 것도 많이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이런 것도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시간을 조금 줄이면서 나갈 테니까 함수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라고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가 완성이 되면 뒤에 거 몇 개 틀려도 상관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계산 작업이 늘 수고가 많으신데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 차트 작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7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